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주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주제는 검찰 소식입니다. 자, 내일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 공판이 열립니다. 지금 현재 이 대장동 사건 공판은 이른바 재판부 갱신 절차가 진행 중이에요. 재판이 본격적으로 재개된 건 아니고, 그러니까 판사가 바뀌었기 때문에 앞에 있던 판사 때 그때 있었던 일들, 그때 나왔던 증인들의 진술,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되새김질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달 말까지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5월 초 정도가 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대장동 사건 공판, 이 대장동 공판에 나서고 있는 검찰 쪽에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번 비상은 지금까지 있었던 것과는 양상이 매우 다릅니다. 사실 대장동 사건은 재판이 하루 이틀에 끝날 일도 아닙니다. 지금 재판이 시작된 지 2년 정도가 됐는데 앞으로 2년 정도는 해야지 겨우 마무리가 될까 말까 합니다. 왜냐고요? 이 재판이 되게 웃기는 게 검찰이 간단하게 뚜렷하게 무언가 혐의를 잡아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방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저렇고 저건 이렇고 분위기가 이렇고, 그러니까 분위기가 이렇다는 것을 되게 열심히 설명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증거도 많고 증인도 많고, 그런데 막상 혐의는 별거 아니야. 혐의는 뭡니까? 배임이에요. 돈을 받았다가 아니라 배임이에요. 대장동 사업에서 대장동 업자들, 정영학이든 남욱이든 김만배든 이 사람들이 지나치게 이익을 많이 가져갔다. 그 이익을 많이 가져가는 것을 알면서도 이거 제지하지 않았다. 이게 검찰의 이재명 대표를 올가맨 혐의라는 겁니다. 좀 이상하죠, 일단.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사건이 제대로 풀릴 리는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대장동 공판팀이 정말 사면 초가에 몰린 것 같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이 대장동 사건에서 김만배가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김만배가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무죄 선고를 받은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무죄 선고는 바로 50억과 관련된, 이른바 50억 클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 곽상도 아들 곽병채한테 50억을 퇴직금으로 줬다라는 것이 논란이 돼서 이 50억 퇴직금이 결국 곽상도 것 아니냐 해서 뇌물 사건이 하나 된 게 있어요. 그거 무죄 나왔습니다. 확정까지 돼버렸어요. 두 번째 무죄가 바로 엊그저께는 아니군요. 한 2주 정도 전에 나왔습니다. 이거는 대장동 사건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이 설립 과정에서 있었던 것을 문제 삼아서 검찰이 기소를 했던 겁니다. 최윤길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한테 김만배가 돈을 주고 의장이 이 대장동 업자들에게 유리한 조례를 통과시켜줬다. 요겁니다. 근데 조례를 의장이 자기 혼자서 통과시키나? 그거 불가능하지 않나요? 다른 국회의원들과 의사가 맞아야 되지 않나? 더군다나 여당, 야당이 있듯이 당시 성남시에도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나뉘어져 가지고 격렬하게 싸우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에서 법안을 통과시킨다? 그게 그렇게 쉽나? 의장 한 명한테 돈 줬다고 해결이 되나요? 사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였죠. 그런데 1심에서는 유죄가 더군다나 징역 2년 6개월이나 나왔어요.
그랬는데 바로 이 사건에서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와버립니다. 김만배는 이걸로 두 번째 무죄 선고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최윤길 사건과 관련해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조례를 통과시켜줬다. 김만배한테 유리한, 대장동 사업자들한테 유리한 조례를 통과시켜줬다. 이게 최윤길 성남시 의회 의장의 혐의였어요. 김만배는 자기한테 유리한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 최윤길 성남시 의회 의장한테 돈 수억 원을 줬다. 뭐 이런 식의 논리예요. 이게 검찰의 논리입니다. 근데 아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의장 혼자서 조례를 어떻게 통과시키냐고. 그죠? 그래서 재판부가 판결을 내립니다. 이거 범죄가 안 돼. 라고 말이죠. 이게 정상이에요. 1심에서 유죄 나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의회나 뭐 국회도 마찬가지예요. 의결을 한두 명이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만약에 한 100명, 그러니까 과반, 국회 같으면 한 150명 이상 국회의원들한테 뇌물을 쫙 뿌렸다. 아, 그랬으면 말이 되지. 그랬으면 이른바 그 각각의 국회의원들은 부진정 연대, 뭐 이렇게 돼요. 부진정 공범 관계, 뭐 이렇게 됩니다. 원래 진정 공범 관계라는 것은 자기들이 진짜 짜야 돼. 범행을 모의를 해야 되는데 부진정 공범 관계가 되면 직접 자기들이 짠 건 아니지만 짠 것과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뭐 여러 명을 이제 조종하는 경우 뭐 이런 거겠죠. 자, 아무튼 그런 상태가 되었어야지 의회 의결이 뭐 부정처사다, 뭐 뇌물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장한테 돈 한 푼 쥐어줬다고 해서 의회 의결이 부정처사가 될 수 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말이 안 됐어요. 그런데 검찰은 뭐라고 우기느냐? 당시 이 최윤길 의장이 통과시킨 조례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였어요. 당시 성남시 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 조례를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최윤길 의장이 강행해서 통과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은 야, 니 돈 받았으니까 강행 통과를 했던 거 아니야. 무리한 이유가 그거 아니니? 라고 우긴 거죠. 그런데 강행 통과라고 하더라도 의장 혼자서 강행 통과가 되는 게 아니잖아. 그죠? 오히려 그렇게 강행해서 그 법안을 강제로 통과시키려고, 무리하게 통과시키려면은 의장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까지 공범 관계가 되어 있어야지, 그래야지 통과될 거 아니야. 그죠? 원래 강행 처리라는 게 그렇게 한마디로 한 통속이 돼야지, 강행 통과가, 소위 말하는 날치기 통과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검찰은 바득바득 최윤길 단독 범행이라고 보면서 이것을 김만배가 돈을 줬기 때문에 돈 받아먹고 이런 짓을 했다라고 우겼던 거예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솔직히 말해서 1심 판결이 이상한 거지 뭐.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법원에서 야, 이거 말이 안 돼.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이거 부정처사라고 보기가 어려워. 라고 판결하는 겁니다. 통상적인 정치활동을 벗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뭐 주민시위를 유도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주민시위? 그때 뭐 그냥 시위만 있었지 폭력이 동원된 것도 아니잖아. 시위 가지고 그러면 문제가 돼? 자, 이게 뭐냐면은 검찰은 이 최윤길 의장이 주민들의 시위를 유도해가지고 그 시위대가
성남시 의회를 압박하는 방식을 썼는데 이것도 다 최윤길이 시킨 거다, 다 짠 거다, 뭐 이렇게 몰고 갔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야, 폭력 시위도 아닌데 그 주민들이 시위 좀 했다고 그게 어떻게 뇌물받은 증거가 되겠냐? 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아무튼 검찰의 주장은 말이 안 돼 라고 판단을 내린 거죠. 사실 이 대장동 사건 이 전후 맥락을 가만히 살펴보면 검찰이 이렇게 어거지를 써도 되나 싶은 그런 대목이 너무 많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배심 재판이라면 과연 이게 유죄가 판결이 났을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아무튼 이 과정에서 법원은 남욱, 정영학 등등 이 대장동 업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당시 남욱 같은 놈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김만배가 거액을 주기로 최윤길한테 약속을 했고 그래서 최윤길이 억지로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런 식으로 검찰 진술을 했습니다만 이 진술 자체가 신빙성이 없다라고 법원이 판결한 거예요. 대장동 사건 이 수사는 검찰이 물증을 가지고 있었던 거는 하나도 없어요. 물증은 없어요. 전부 다 남욱이니 정영학이니 유동균이 이런 사람들의 진술만 가지고 기소한 거야. 그리고 지금까지 진술만 가지고 유죄가 나옵니다. 심지어 그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와 배치되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김용 부원장이죠. 김용 부원장 핸드폰으로 구글 위치 정보, 구글 타임라인을 쭉 뒤져보니까 얼얼이요. 검찰이 유동규 사무실에 가가지고 김용이 돈을 받았다고 하는 바로 그날 구글 위치 정보, 구글 타임라인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김용은 유동규 사무실 근처도 안 간 게 드러났잖아요. 그런데도 법원은 구글 타임라인보다 유동규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유죄 판결하지 않았습니까? 뭐 이런 개떡 같은 아이고 진짜. 자, 그런데 그나마 일부 판사들이 정신을 차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남욱, 정영학 얘들 진술 도저히 믿을 수가 없네 라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대장동 공소장이 출발하게 된 논리의 출발점이 붕괴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2주 전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새로운 사실이 하나 알려집니다. 여기에서 정영학, 김만배의 반대편에 섰던 정영학, 그래서 검찰을 위한 진술을 쏟아냈던 정영학, 이 정영학이 최근 진술을 뒤집었다는 소식입니다. 얼마 전에 법원에 이 정영학의 변호인 의견서라는 것을 냅니다. 이 변호인 의견서는 총 75페이지 분량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제목이 쇼킹합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피고 정영학의 기존 진술 중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 즉 정영학이 잘못 진술한 부분 혹은 정영학이 위증한 부분이라는 의견서입니다. 바로 그 사진이에요. 피고 정영학의 기존 진술 중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자, 이런 의견서를 냅니다. 이 의견서에는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요. 구속에 대한 두려움과 압박감으로 인해 잘못 진술한 경우가 많다. 특히 대장동 택지 예상 분양 가격은 평당 1,500만 원이라고 예측하거나 계산한 적이 없다. 그런데
검찰이 이상한 걸 갖고 와가지고 조작된 증거를 갖다 대면서 야 1,500만 원 맞지? 맞지? 라고 하는 바람에 그런가? 그런가 봐요. 라고 진술했다. 이 밖에도 이런 진술이 되게 많다. 그때마다 검찰은 내가 자신들 입맛에 맞지 않는 대답을 할 때마다 검찰은 정영학을 너 구속시켜버릴 거야. 너 평생 깜방에서 못 나오게 할 거야. 라고 위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영학이 거기에 못 이겨서 그래요 검사님 하신 말씀이 다 맞습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우와, 이게 어디에 나왔다고? 정영학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 변호인이 직접 작성해서 제출한 의견서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정영학이 기존의 진술을 확 뒤집어 엎은 거예요. 와, 안 그래도 정영학의 진술의 신빙성이 막 흔들리고 있던 판이었는데 갑자기 정영학이 턱 나오면서 저 다 거짓말했습니다. 검사가 협박하는 바람에 거기서 제가 못 이겼어요. 라고 해버린 거예요. 자, 통상의 경우라면, 정상적인 경우라면 이 재판 해도 돼? 안 돼? 안 되지. 가장 중요한 증인 중에 한 사람이 정영학인데 그 정영학이 저 거짓 진술했습니다. 라고 해버렸으니 말 다 했지 않습니까? 게다가 정영학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이라는 게 있어요. 그 정영학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하면서 가장 나쁜 사람으로 유동규를 찍었습니다. 유동규가 나빠요. 유동규가 다 해먹은 거예요. 유동규가 해먹은 사건이 바로 대장동이에요. 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 사람은 녹취 파일을 들고 검찰에 가가지고 턱 갖다 내면서 유동규가 이렇게 나쁜 놈입니다. 처벌해 주세요. 처음엔 그랬다고. 근데 검찰이 이제 우째우째 이렇게 해가지고 유동규와 정영학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뭐 어쨌든 모양이죠. 이 과정에서 유동규 측과 정영학이 보이지 않는 알력이나 감정 싸움이 있었다고 해요. 자, 유동규 그 면상 보셨죠? 그 면상이 정영학 가만히 놔뒀겠어? 야, 정영학 저 새끼 아니 녹취록 들고 가가지고 나를 깔려고 했어? 저 새끼 봐라. 안 그랬겠어요? 그 유동규 지금 그 극우 유튜브 하고 있잖아. 아주 극우 인사 됐잖아요. 그죠? 극우 세력들 중에서는 셀럽이 됐잖아. 그런 유동규가 정영학을 가만 놔뒀겠어? 자, 그 과정에서 적잖은 감정 다툼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돼서 정영학이 진술을 뒤집습니다. 자, 정영학의 진술 조금 더 제가 볼게요. 수사 초기 검찰은 평당 분양가 1,500만 원 이상 예상했었다는 증거를 찾아서 가져와라 라고 요구했다. 검찰의 수사는 미리 정해진 결론에 맞추어 증거를 수집하고 해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미리 정해진 결론에 맞추어 증거를 수집하고 해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 한때 검찰이 기자들한테 엄청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거 정말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보다 윗대의 선배들은 검찰로부터 무용담처럼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특수수사, 특별수사는 사실관계를 뒤쫓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 그림에 맞는 그림을 그려놓고 그 그림에 맞는 부속품을 하나씩 찾아내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식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한때는 당연했던 겁니다. 자신들이 그려놓은 그림에 맞는 부속품을 찾아서 채워넣는 거. 그게 특수수사다. 검찰이 너무나 자랑스럽게 뻔뻔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기자들은 그것이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원래 그 특별수사가 다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수사를 하면은 억울한 사람 나오지 않겠어요? 와, 원래 특수수사가 그런 거야. 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결론에 맞추어서 증거를 수집하고 해석하는 방식. 이 해석이 제대로 된 해석이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된 겁니다. 야, 자, 그런데 이 다음 대목에서 아주 충격적이고 쇼킹한 대목이 등장합니다. 자,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 내용은 조사가 변호인 의견서 내용입니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피고인이 작성한 사업성 분석 계획서 엑셀 파일을 살펴보면 대장동 택지 예상 분양 가격을 1,400만 원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 어디에도 1,500만 원을 기준으로 분석한 것은 없다. 원래 정영학은 대장동 택지 가격을 1,400만 원으로 봤다라는 거야. 그런데 나중에 실제로 1,600, 1,700 이렇게 분양 가격이 높아지죠. 거래 가격은 더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평당 가격을 1,500만 원으로 혹은 그 이상으로 책정을 해놨었는데 대장동 업자들한테 이익을 주기 위해서 1,400만 원이라고 조작해서 억지로 끌어내린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정영학이 작성한 엑셀 파일이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여기에 대해서 정영학 측에서 나는 그렇게 만든 적이 없어. 없는데 검찰 중에 어떤 놈이 나 몰래 1,400만 원이라고 기록된 것을 1,500만 원으로 바꿔치기 한 거야. 그거 내가 쓴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다. 이 말이죠. 실제로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영학은 이렇게 진술합니다. 내가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갔더니 야 정영학 이건 네가 만든 파일이야 알아? 라고 하면서 어떤 파일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1,500만 원 평당 분양가가 1,500만 원이라고 기록돼 있더래. 이상하다. 난 1,500만 원이라고 한 적이 없는데 갸우뚱 그러는데 검찰이 여기서부터 협박 내공을 시전하는 거죠. 야, 너 여기 1,500만 원 돼 있잖아. 근데 왜 자꾸 1,500만 원을 인정 안 해? 너 깜빵 가고 싶어? 깜빵에서 죽을 때까지 처박혀 있고 싶어? 어떡할래? 인정할래? 깜빵 갈래? 그러니까 정영학이 그래요 알았어요 뭐 1,500만 원이라고 할게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유 개새끼다 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영학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 내용입니다. 아무리 되돌려 생각해봐도 대장동 택지의 예상 분양 가격을 1,500만 원 이상으로 계산한 적이 없었어. 그래서 혹시나 하고 검찰에 제출한 USB 파일을 다시 한번 살펴봤어. 그랬더니 원래 정영학이 작성한 걸로 되어 있었던 2015년 2월 6일자 사업성 분석 계획서라는 엑셀 파일에서 평당 예상 분양 가격을 1,500만 원으로 해서 분석한 적이 없다는 게 확인됐다 이거야. 그래서 검찰이 제출한 705번 시뮬레이션 엑셀 파일 출력물이나 704번 수사 보고서는 거짓말이다. 검찰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엑셀 파일에 1,500만 원이라는 숫자를 임의로 입력하여 한마디로 조작하여 별도로 사업성 분석 시뮬레이션을 한 다음 그 결과물을 출력한 것임을 확인했다. 아우 원래 1,400만 원으로 착정해가지고 시뮬레이션 다 돌려놨어. 엑셀이 그게 가능하잖아요. 엑셀 함수를 통하면 이렇게
그게 바로 계산이 이제 자동으로 쭉쭉쭉쭉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분명히 정영학은 1,400만 원으로 입력을 해가지고 계산을 했는데 검찰이 지멋대로 1,500만 원이라고 바꿔놓고 그래서 시뮬레이션 다시 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결과지를 만들어서 그 결과지를 증거물이라고 제출했던 거고 그 증거물을 가지고 정영학 보고 야 진술해 이 새끼야 협박했던 거죠. 이게 검찰입니까? 이게 검찰이에요? 아, 이거 누구 말 맞다나 일제시대 순사들이나 하던 짓이죠. 외놈 순사들이나 하던 짓이죠. 외놈 순사들이 독립투사들 잡아넣을 때 없는 죄를 만들어 부풀려서 우리 독립투사들 잡아넣을 때 썼던 수법이죠. 과거 중앙정보부 안기부가 민주투사들을 감옥에 쳐넣을 때 흔히 썼던 방식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검찰은 과거 독립투사를 때려잡던 친일 앞잡이, 친일 순사와 다를 바가 없고 민주 열투사들을 때려잡던 중앙정보부 안기부의 그 혹독했던 독재 잔재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검사랍니다. 아유, 진짜. 이 개새끼, 소새끼 이런 말도 아까워. 솔직히 개나 소가 불쌍합니다. 개나 소가 불쌍하다고. 우리 욕 중에 개와 소, 말, 돼지 뭐 이런 게 자주 등장을 하는데 거기 등장하는 가축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개는 그런 짓 안 해요. 소도 그런 짓 안 합니다. 돼지는 더더욱 그런 짓 안 하지. 오직 사람 중에서 오직 검사만이 그런 짓을 하죠. 아마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심한 욕은 이 검사 같은 놈아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실제로 초등학교에서 야 이 윤석열 같은 새끼야 라고 하면은 결투가 벌어진답니다. 근데 앞으로 이 검사 같은 새끼야가 아니라 이 윤석열 같은 새끼야가 아니라 이 검사 같은 새끼야 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54분 지나고 있습니다.